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좀 다른 화요일장의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비해 좀 약해졌나 싶었는데도 네. 그래도 1% 가까이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더 강하게 그쵸. 1% 넘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강한 종목들 보시면요. 일단 최근 들어서 강했던 종목들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코로나 관련 아니면 엠폭스 관련된 네.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강한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종목들이 다시 또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유독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는 테마 종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AI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오늘 IT 투톱도 빨간불을 켰지만 뉴로모픽이랑 네. 온디바이스 AI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랭킹쇼에서도 자주 상담이 올라왔었던 그렇죠. 종목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이 깊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 지금 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소외가 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오늘도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드릴 텐데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도 올려주시고 채팅방으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보죠. 어떤 분들이 와 주셨는지. 자, 얀얀님, 그래도 터메이러 전문가들이 그 종목을 좋게 생각하는지 얘기해줘서 좋던데라는 토마토 전문가분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군요. 확실히 토마토라고 하는 거라 토메이러 하는 게 느낌이 좀 다르죠? 맞아요.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자, 나항님 오셨는데요. 처음 뵙는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싱님. 소주 테마주도 가야 하는데 어제 윤재님 소주 한 잔 부르셨으니 맞아요. 그랬어요? 어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프닝 송으로 소주 땡기는 날이라 그래요? 소주 한 잔을 불러서 소주 테마주가 네.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풀빌 나가는 백수님 와주셨고요. 티라미슈님께서 차고앵커 윤재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라미슈님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네. 계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님, 이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거는 많이 보던 G자인데요. G자? 이거 구글 아닙니까? 네.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병옥님, 흑질백장님과 함께 좋은 날님, 명환님까지 인사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많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그 AI,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올라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AI가 왔네요. 네, 한명호님께서 바로 종목 진단 신청해 두 분이에요.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나비님까지도 공교롭게 같은 타이밍에 마음 AI 똑같은 종목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승빈님,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창호이님 헤어스타일이시네요. 맞아요. 어제 마사 근데 마음의 상처까지는 네. 뭐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다른 스타일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많이 꼬불꼬불했으니까요. 오늘은 그냥 일부러 빗질 쫙 해가지고 약간 펴냈거든요. 상당히 다른 느낌이죠. 내일 또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또 꼬불꼬불하게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날 아침 기분에 따라 또 달라질 겁니다. 네, 좋습니다. 승빈님께서 어제 많이 우셨는지 눈이 보이셨다. 아니에요. 저 전혀 그런 거 마음의 상처 받지 않습니다. 네. 괜찮으니까 제 헤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흑질백자님, 소녀갬성 띠 아닙니다. 우쭈쭈는요? 자, 그리고 제스님, 우쭈쭈. 얀얀님, 술 마셨는지 얼굴이 네. 부었어. 그래요? 저 오늘 되게 컨디션 좋은데 왜 얼굴이 부었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날렵한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부어 보이는 이유는 그겁니다. 주말에 제가 강릉에 놀러 갔다 네. 왔거든요. 고향 친구가 강릉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잠깐 놀러 갔다 와서 거기서 진짜 많이 드셨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머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부은 게 티가 안 났던 거죠. 오늘은 살찐 게 바로 티가 나는 겁니다. 부은 게 아니라 살이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최대한 좀 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많이 드시던데요? 아니에요. 점심만 많이 먹는 거고 어제 실제로 점심만 딱 네. 먹고 저녁을 거의 안 먹었단 말이죠. 아직까지 붓기가 덜 빠지긴 했지만. 자, 그리고 HB솔루션 행복주시님의 종목 진단도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8월 20일, 오늘은 화요일인데 오늘 무슨 주제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8월 20일 또 찾아봤겠죠? 또 찾아봤죠. 네. 찾아보니까 오늘이
이날이라고 해요. 어떤 날인데요? 가수 유재하 씨가 네. 데뷔를 한 날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네.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앨범이 한국에서 대중음악 명반 100위 중에서 네. 1위라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오늘 주제는 키워드는 일단 유재하로 뽑아봤고요. 네. 주제 한번 바로 띄워주시죠. 이거 명반으로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주제 띄워주시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앨범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몇 가지 그 같이 참여한 업체들이 있죠. 네. 스트리밍 업체 M사와 H 언론사 맞아요. 등등 여럿이서 한국의 대중음악 명반 100개를 맞습니다. 꼽아봤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이걸 꼽았기 때문에 네. 우리 세대의 그러니까 최근에 비교적 최근의 앨범들도 있는데요. 네. 1위부터 100위까지 꼽았을 때 제가 아는 위주로 가장 윗단에 있는 앨범을 위주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나온 뮤지션들이 실제 1위부터 5위까지는 아니고 맞아요. 그냥 윤지의 거 마음대로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 네, 맞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봤을 때 네. 제가 아는 앨범들만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 네. 아주 골고루 인기가 있었던 대중적으로 참 유명세를 많이 치는 그런 뮤지션들이 뽑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위는 네. 유재하 씨의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앨범이고요. 네. 그게 대중문학사에서 정말 주는 뜻깊은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1위 참고해 주시고 이제 가장 위에 있는 1위는 실제로 2위라는 점 기억해 네. 주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문세 씨 진짜 네. 좋아하고 산울림 그리고 들국화도 저도 굉장히 어릴 때 좋아했었거든요. 넥스트 신해철 씨 아닙니까? 듀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뮤지션이었고 그쵸. 와 이거 오늘 순위가 꼽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여러분의 의견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 메러 님, 네. 빅뱅이 1위 아닌가 하셨는데, 지금 뭐 여기 없어요. 그리고 졸곤님, 빅기빅기 언제 출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하시는 거죠? 춤을 못 춰가지고. 저도 이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긴 할게요. 자, 그리고 얀야님, 1987에 동요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을걸요? 얀얀님은 약간 저와 비슷한 연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티라미슈님, 그룹이랑 개인이라서 5위는 이문세로 가겠습니다. 티라미슈님 이문세 꼽아주셨고, 그리고 승비님이 윤쟁 마왕 팬이셨구나 하면서 마왕 신해철 씨 이야기, 넥스트의 보컬 아니었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떤 의견 나와 있나요? 고고식님은 명반 대모험이다 하면서 산울림이 1위가 아닐까? 그래요. 역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네.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각자 좋아하셨던 뮤지션 이야기 네. 여기 없는 분들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들 슬슬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 또 종목 진단 네. 가보도록 하죠. 자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뮤지션 중에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앨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가수, 뮤지션 어떤 분이라고 보세요? 좋아하셨던 뮤지션 있나요? 그냥 찍어야죠. 산울림. 산울림. 알겠습니다. 산울림 그래요. 아니 벌써 맞아요. 이런 거 네.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요. 산울림을 꼽아주신 이재필 전문가와 의견이 일치하시는 분이 있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아니 벌써 상한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하려면 뻔뻔하게 계속 하세요. 왜 눈 돌렸어요? 자, 못하겠어요.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인데요. 유튜브 나비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 앞서 저희가 공교롭게 똑같은 타이밍에 같은 종목이 나왔네요? 했던 바로 그 종목이죠. 아하. AI 소프트웨어과 종목들 가운데서도 정말 기다림이 컸던 종목입니다. 마음 AI 나비님께서는요 1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로 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마음 AI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내려왔습니까? 얼마 전에 8월 5일에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는 무려 10,000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 AI가 올 초만 해도 뭐 2만 원대 그 위에 있었던 종목 아니겠어요?
자, 그 종목이 10,000원대 이하로 내려갔다가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2,00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이 19,300원. 좀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 이 종목 답답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자, 마음 AI 과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줄여갈 수 있을까요? 혹은 수익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음 AI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내려왔던 종목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흐름, 손실을 다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쪽이 다 마찬가지죠. 마음 AI도 그렇고, 뭐 AI자 붙은 애들, 그 AI 소프트웨어 쪽, 요런 쪽이 특히 더 안 좋은데요. 아마,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면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쪽인 이유가 실적이 지금 안 찍혀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실적이 잘 안 찍혀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작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삼성하고 뭐 현대그룹 임직원들이 AI 관련해 갖고 뭐 이 마음 AI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 쪽에서 저 최초로 구현한 인간 디지털 데스크 요 기술을 제공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상당히 좀 이렇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나중에는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AI 관련해 갖고도 기업 측면에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AI를 아무거나 써도 돼요. 뭐 챗GPT를 써도 되고, 뭐 라마를 써도 되고, 오픈소스를 써도 되고 그런데 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서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는 보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뭐 챗GPT 같은 거 이런 거 못 쓰게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각자 AI를 만들어 써야 된다라는,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만들어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요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 AI도 마찬가지. 뭐 마음 AI나 여러 개 몇몇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런 거를 하는데요. 이 시장이 아직까지 개화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이 시장이 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많이 커질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돼요. 자, 뭐 흑자는 아니더라도 매출은 좀 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뭐 일부 몇몇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은 뭐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나고 그런 기업들도 일부 존재해요. 이익은 적자지만. 자, 근데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작년 반기에 매출액이 57억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반기 매출을 보면 40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작년에 반기에 12억 정도 적자였는데 올해 반기는 34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즉 뭐 어떤 수주를 많이 하거나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수익으로 매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또 어떤 계기가 딱 주어진다라면 확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기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들, 신규 상장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매매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손절가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그런 방법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19,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이때는 옆으로 깼다가 옆으로 횡보를 했으니까 못 팔았다고 치더라도 이 음선 나올 때, 강한 음선 나올 때 이때는 일단 한번 끊어주는 게 맞았었거든요. 다음부터는 매매를 하실 때 뭐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은 꼭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시장도 그렇고 대부분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완전 역배열인 상태죠, 지금. 완전 역배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이 빨간 선 22평선부터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돌려야 되고요. 그 위에 또 좀 올라가다 보면 또 막히는 자리가
이쯤 그러니까 14,000원대 근처 정도 이쯤에서 또 걸립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왔다 갔다 이럴 거고 그러다가 뭐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거나 그렇게 되면 또 밀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종목의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서 AI 쪽으로 한번 바람이 확 좀 광풍이 한번 확 이렇게 불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는 여기서 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봐야 될 게 여기 9,900원이라는 가격을 기록한 게 있죠. 전저점. 이 가격을 깬다라면요.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좀 위쪽으로 이런 움직임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을 깨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도 한 14,000원 근처 정도 60선이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파란 선. 그러면 이것도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좀 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14,000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는 만날 것 같아요. 14,000원은 또 여기서 옆으로 한참 기었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또 다른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14,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간다라면 조금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다시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또 만약에요. 그냥 나는 AI 세상이 올 걸로 믿어. 이렇게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시다라면 이런 부분들 뭐 가격 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 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기업별로 이렇게 AI를 많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좀 더 빨리 온다라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할지 그거는 시청자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 자, 그건 분명히 시청자님 성향도 있을 거고 저랑 성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 같았으면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잘랐는데 그걸 못하신 거 보면 그냥 좀 들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저항선으로 1차 위쪽으로 가면 14,000원대 한번 저항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14,000원대 정도에서는 한 번 더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꼭 지켜야 될 손절가, 리스크 관리해야 될 가격은 9,9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 AI를 살펴드렸습니다. 물론 AI 세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쭉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분명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에 일단 비중을 줄여보시고 아래쪽에서 다시 잡아가고 이런 전략 가능할 것 같고 또는 14,000원 부분까지 올라서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절 라인 9,000원대까지 좀 내려오게 된다면 만원대 이하에서 다시 한번 또 손절 생각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첫 번째 종목 마음 AI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방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마음고생 AI였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요. 나왔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마음고생은 그만시키고 마음을 좋게 좀 먹을 수 있게끔 시원한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 이 대중음악 관련된 주제를 뽑아서 그런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고고싱님, 넥스트 이 밴드 팬이셨나봐요. 오. 노래 진짜 눈물 나는 노래 많은데 하면서. 정말요? 그렇죠. 저는 사실 넥스트를 아주 뭐 광팬까지는 아니었고 어릴 때 생각납니다. 그 신해철 씨의 굉장히 멋진 모습들. 특히 그 노래 있죠. Here I Stand For You. 그 정말 고음의 그 샤우팅을 할 때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소리를 낼 수 있나 놀랐던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언뜻 좀 비치네요. 자, 그리고 귀숙님 오셨습니다. 윤재익은 바늘이겠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지요. 얼마나 당찬데 점점점. 아니에요. 찔러볼까요? 피 자주 나요. 지금 이미 흐른 거 아니에요 지금? 찰- 새빨간데 지금? 그래요. 아니 오늘 빨간색이 뭐 있어요? 심지어 지금 귀도 보니까 귀도 빨간색이네요. 여기 장미가 있고요. 오. 좀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라 라는 네. 마음으로 입었다고 칩시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갑자기 검은색 이불이 괜히 움츠러드네요. 자, 그리고 주포발사님
병원에 가도 치료는 못 받겠군요. 피가 안 나와서 그래요. 나비님 진단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행입니다. 햇살님께서는 이수페터시스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터시스 역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미란 앵커의 넥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라라 병아리.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죠. 전 저한테 병아리 네. 같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병아리 같이 안 생겼어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또 알겠습니다. 무안을 주시면. 무한 준 게 아니라 네. 그냥 고양이 닮았다 이런 거죠. 다른 종을 닮았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고우승님, 굿바이 알리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네. 자, 계속해서 저희 또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닉네임이 참 좋네요. 뭐죠? 부잣집 마님님의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도와주세요. SBB테크 22,800원, 비중은 22%입니다. 비중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담으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매도해야 되는지 꼭 이재필쌤에게 진단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타이밍 좋아요. 이 종목이 요새 로봇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삼성 보핏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반응이 확실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아니 반등이 대단히 빠른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고점 부근이 제가 알기로 한 23,0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신 거는 왠지 비중 보니까 아닐 것 같고 좀 오랜 기다림이 그래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찰나에 조금 더 기다려서 확실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을 전문가님께 꼭 받고 싶다 하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저한테 꼭 받고 싶으면 SBB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좋게 얘기할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로봇 쪽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들고 파고, 좀 과거부터 많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봇 쪽에서 매매를 하시려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낫고요. 그리고 또 감속기 쪽을 매매를 하시고 싶으시면 SBB테크가 아니라, 좀 둔하더라도 SPG를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SBB테크 같은 경우는 하모닉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하모닉 감속기라는 게 그냥 저 일본의 하모닉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소형 감속기를 잘 만드는데 걔네들이 워낙 과점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냥 명칭 자체가 하모닉 감속기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 SBB테크는 그 하모닉 감속기를 개발한 기업인데 상장된 게요. 2022년 10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실적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상장됐을 때가 매출액 75억으로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작년 매출액이 51억 정도 됐고요.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반기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보다 한 1억 2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거 늘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늘어서 될 일이 아니고, 자, 이게 처음에 이 로봇 산업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강력한 성장 모터를 달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과거에 네이버가 그렇게 크면서 다른 기업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 양분으로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쯤 실적이 좀 늘어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겠지만요. 아직까지도 뭔가를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다라면 이걸 마냥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SBB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상장된 게 이때 말씀드렸듯이 2022년 10월 달에 상장됐습니다. 근데 상장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2023년 5월 달에 전환사채를 또 발행했어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상장할 때 그 자금 다 어떡하고 지금 전환사채를 또 찍어요. 그 처음에 전환가액이 41,5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저조정가액까지 내려왔는데 31,100원입니다. 거기에 96만 주 정도가 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96만 주 정도가 그냥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보핏을 9월 달에 좀 출시를 할 겁니다. 보핏 관련주들 몇 종목 있잖아요. 뭐 인탑스 같은 종목도 보핏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에서 투자를 하시려면 과거에 네이버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죠. 다른 쪽을 다 잡아먹고 가장 핵심이 되는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까지 좀 올라온 거 단기간에 작게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12,000원에서 오늘 고점 23,000원인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어요. 저점에서 보면.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올라와서 7일 연속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돼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요거 정리하셔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조정 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갈아타고 그거는 길게 중장기로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의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에 들어가셨다면 지금 좀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들어가셔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고요. 네. 이쯤에서 그러면 오늘 랭키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랭키쇼 주제는 한국의 대중음악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명반으로 꼽히는 네. 앨범들을 저희가 몇 개를 임의로 꼽아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았던 앨범을 꼽아보는 겁니다. 참고로 네. 5위는 총 100위 중에서 19위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높은 순위예요. 자, 5위. 과연 이 5 중에서 네. 가장 낮은 순위 어떤 뮤지션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듀스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듀스의 앨범이 바로 19위를 기록하게 됐네요. 95년도에 나왔던 앨범이었습니다. 이 앨범 이름이 뭐예요? 이 앨범이 네. 3집인데 네. 그냥 3집에 Force Deuce라고 돼 있어요. 듀스 여러분 뭐 다들 네. 기억하시죠? 고 김성재 씨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이현도 있었는데 씨.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현도 씨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활동 소식이 많이 안 들려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네. 제가 이 앨범을 뽑았을 때 여름 안에서 기대하고 뽑았는데 그 노래가 리메이크가 많이 돼서 여기에 없고요. 네. 이 앨범에는 굴레를 벗어나라는 노래가 있대요. 사실 여름 안에서 이런 노래 좀 상큼한 느낌보다 네. 굴레를 벗어나 같은 약간 뭐랄까요 거친 느낌이랄까? 그 느낌이 네. 듀스의 정체성이죠. 5위가 이렇게 듀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5위 아마 일단 공개를 해드렸는데 4위부터는 더 높은 순위 그리고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네. 분들이에요. 앞서 사실 이무세 씨나 뭐 산울림, 넥스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또 순위가 어떻게 나올지 4위부터 한번 더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호행에게 지금 네. 굴레를 벗어나 랩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니 제가요 솔직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수분들 네. 많이 잘 아는데 듀스 분들의 제가 팬이 아니어가지고 오. 굴레를 벗어나 노래 멜로디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생겨서 질투한 건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제가 완전 애기 때니까 그걸 비교할 때가 아니죠. 잠깐 지금 4위가 공개하는 왜요? 아닙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이제 오늘 5위 한번 공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이 4위 맞춰가시는 동안에 그리고 종목 진단하기 전에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잔뜩 받게 된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 양대지수는 어제 하루 쉬어간 이후에 오늘 상승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폭을 고스란히 만회하는 반등이 오늘 화요일장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바뀐 것인지 또 오늘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각 현재 1.4%가량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8만 원에 대한 저항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60일 이평선에 딱 맞부딪히면서 이게 또 운명적으로 8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에 딱 맞부딪힌 이후에 좀 밀려내려서는 삼성전자의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61선까지 아직 좀 여력이 있는데 빠르게 2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오늘 장에 특히 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6거래일 연속의 상승 기록하면서 130달러 선에 복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140달러 사상 최고치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엔비디아의 주가 회복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GPU 블랙랙 출시 지연, 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 회복세로 간밤에는 130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젠슨 왕 CEO의 자사주 매도 소식도 더해졌었죠. 그런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최근 월가에서 매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골드만삭스에서 여전히 매력적이라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35달러 선 제시를 했는데요. 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상승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관련주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이 종목이 이 시각 현재 19%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20%까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화재, 전기차 포비아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전고체 배터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음 달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한농화성의 주가는 7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장 28,800원 선까지 진입을 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화성밸브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꼽힐 수 있는 종목인데요. 추세 좋죠.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데요. 12,000원대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 추세 가운데서도 차익 실현 매물 압박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의 상승으로 시초가보다 밀려 내려서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가 1.5%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20%까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진 매트릭스 오늘장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엠폭스 모멘텀을 동시에 받으면서 어제장까지만 해도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 시도했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3% 하락세를 띠면서 4,915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진단키트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3%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제장에 14%까지 강세를 보였고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콜드체인 기술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서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해서 콜드체인의 가치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유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신바이오의 주가 어제보다 더 강합니다. IMBDX가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윗꼬리를 달고는 있습니다만 우상향하는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재료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국내 최초로 암 재발 탐지 제품 심사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술 후에 3주 만에 암의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검사 제품인 캔서 디텍트의 혁신 의료기술 심사 신청서 제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장중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6%까지 상승하면서 전고체 관련주 8월장에 아주 좋죠. 월봉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8월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70% 올랐고요. 시초가 대비해서 50% 가까운 40% 중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10위권 아래에서 폴라리스 AI 눈에 띄고 있습니다. 23%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일단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하다는 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종목은 5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5월 고점이 4,225원이었고요. 최근에 저점이 2,000원 선 깨는 흐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반토막이 단기간에 났었던 종목이죠. 엔비디아 효과까지 받는 종목입니다. 관계사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회사가 엔비디아의 인셉션 회원사이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죠. 폴라리스 쉐어테크는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가 지분을 각각 거의 절반가량씩 갖고 있는 관계사인데요. 블록체인 AI 신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에서 육성하는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KBI 메탈 7%까지 강세를 유지합니다. 다만 이선 3,200원대를 완벽하게
강하게 좀 돌파 안착해서 3,300원, 400원 이렇게 갈지는 글쎄요 윗꼬리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16%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이닉스입니다. 26%까지 상승, 17,8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폭주 예방 패드 신제품을 양산하는 데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셀 패드 신제품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양산될 것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열폭주를 막아주는 배터리셀 패드 필요하다라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리드위즈가 1%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정바이오가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내 미생물 멸균 같은 이런 감염에 대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일동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일본 제약사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 오늘 장중에 고점이 22%까지 나왔다가 탄력이 다 둔화됐네요. 4.89%의 플러스입니다. 파미셀이 2%의 하락이고요. 어제 상장된 전진건설 로봇이 오늘 소폭의 상승, 장중에는 14%까지 오름세를 추진하다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 확산 수혜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새롭게 나와 있는 AI 소프트웨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AI 추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앞서 무더기로 정말 잘 갔던 종목들인데 다 같이 고생을 꽤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장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인가 이런 궁금증 물론 생기기 마련이죠. 앞서도 마음 AI 관련된 이야기 풀어봤는데요. 이번엔 폴라리스 AI 지금 상승 탄력이 앞서 살펴드렸던 마음 AI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 폴라리스 AI 여기는 좀 추가 상승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폴라리스 AI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올라 있는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하시니까 말씀은 드려야 되겠죠. 자, 주식 투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날뛰는 종목들 쫓아가 보면요. 10중 8군 깨집니다. 그리고 누적되다 보면 그게 깨지는 경우 결국은 깨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대동소이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추세를 돌려갖고 그렇게 간다라는 그런 정황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려면 그런 부분들이 돼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측면에서 각자 자기 회사 내에서 AI를 만들어 쓰고 그 AI를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이런 업체들, AI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 위탁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 몇몇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려면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좀 공감대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형성이 돼야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는 워낙 많이 빠졌어요. 이 폴라리스 AI만 하더라도 4,200원부터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잘못 들어가면요. 고점 잘못 잡으면 저기서 반토막 났듯이 반토막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종목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근데 지금 이 폴라리스 AI가 작년에는 그래도 좀 반기 실적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도 흑자라도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적자예요. 올해는 1, 2분기 다 적자 기록하고 있고 또 매출액 자체도 작년 반기에 한 29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반기에는 240억밖에 안 나왔어요.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시려면 이 실적이 늘어나는 거 확인이 돼야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오늘 여기 62평선 여기에
딱 지금 돌파는 했는데, 자, 여기서 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2,760원, 그러니까 한 2,700원 정도,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네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딱 걸려 있는데, 이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62평선을 만약에 돌파를 못 한다라면, 그때는, 요거는 일단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돌파를 한다라면 한 3,2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폴라리스 AI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확실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만큼, 집중되는 만큼 그 얘기 풀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 저희 채팅방에 네. 소프트웨어 약소국, 바이오 예측 불가, 바이오도 약소국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좀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는 챙겨야 된다라는 인식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런 네. 가운데 종목 진단을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한 종목을 더 맡겨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고조 사토르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강하죠? 풀젠입니다. 매수 가격이 7만 원이시고요. 15% 비중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익절해야 하는지 더 크게 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오늘 12% 급등입니다. 84,700원. 흐름이 지금 아주 좋거든요. 좋은데요? 자, 유전자감이 관련된 종목이죠.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툴젠입니다. 수익 중이시고 오늘 흐름 좋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자, 이 툴젠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야인시대에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날이 6월 3일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인들의 시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 잠재력의 끝판왕, 이러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공방을 보면 6월 달부터 한 5번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툴젠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그냥 한번 쫙 봐보세요. 거기서 한 번도 툴젠이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고, 명인 내려복귀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 2달 반 정도 동안 한 25번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적이 안 돼요. 근데 아까 AI 얘기할 때 그땐 실적 안 되면 안 들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잖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달리 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제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좀 아실 거예요. RMP라는 게 그 유전자 가위 응용 특허입니다. 요게 지금 하나 미국에 신청 들어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대 크리스퍼 카스9 관련해 갖고 지금 이건 원천 특허예요. 원천 특허인데 지금 이 원천 특허에 대해서 CVC하고 브로드하고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CVC는 2020년에 노벨상을 받은 다우드나하고 샤르팡티에가 포함된 그런 그룹이고요. 브로드 연구소는 장펑이 이끄는 데인데 여기는 하버드 대하고 MIT 공대하고 합작한 연구소예요. 이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이유는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툴젠하고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니어 파티, 시니어 파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툴젠이 시니어 파티 지위에 있어요. 이길 확률은 75%입니다. 유전자 가위는 세상을 바꿀 물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유전자 가위예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니어 파티하고 주니어 파티하고 분쟁이 생겨서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요. 시니어 파티가 이길 확률이 75%입니다. 즉, 유전자 가위, 세상을 바꿀 유전자 가위란 물건을 자기 걸로 만들 확률이 75%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RMP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유전자 가위 복합체인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되냐 하면요. 트레이서 RNA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서 RNA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게 저거를 만드는 겁니다. 요게 그 유전자 가위 DNA를 자르는 효소를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이 효소는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고, CRRNA라는 걸 만들어요. CRRNA는 이 자르는 효소를 자르는 타켓 있는 유전자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트레이스 RNA가 이거를 다 만드는데 이걸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처음에 개발된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효소가 과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효소가 3일 정도 동안 발현이 되게 되는데 과발현되게 되면 다른 데를 자를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복합체로 만든 거예요. RNP라는 게. 그래서 유전자 가위 복합체인데 지금 영국하고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카스갭이라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있는데 요거 작년 말에 승인 받았습니다. 여기에 쓰인 기술이 바로 이 RNP예요. RNP고 그걸 만든 기업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인데 요거는 그 샤르팡티에가 만든 기업입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샤르팡티에가 만든 기업인데 그쪽에서 이 RNP 기술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응용 특허 신청한 거 RNP가 승인이 날 경우에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서 툴젠한테 로열티를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도 이거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7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물론 우리는 더 싸게 샀지만요. 자, 그 7만 원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드하고 CVC하고 지금 특허 분쟁이 있는데 5월 7일 날 이게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가 거의 돼 가요. 브로드가 이길 확률이 시니어 파티니까 걔들도 75%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툴제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RNP 특허 그리고 원천 특허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싸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툴젠 살펴드렸습니다. 자주 말씀을 또 해주셨던 네. 종목이고 기대감 가져볼만 하겠네요. 자, 툴젠까지 살펴드렸고요. 보내드려야 될 텐데 이재필 전문가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들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내일 오후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제목은 남다른 수익의 비결은 한 발 빠른 선침해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때 지난번에 공개 방송했을 때 그때도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툴젠을 아주 좋은 가격에 선침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에 있는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네.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을 잠깐 볼까요? 아니, 이 가운데 이종복 전문가께서 오셨군요. 또 혼나고 있습니다. 런 이런 이 도망갈 것 같은데요. 이거 도망갈 런짠가요? 네. 런 일어나면서 용행 창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건지 내일 시장 하락해야 정신 차릴 겸? 안 돼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내지 않았으니까 저는 당당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늘 문제는 이분이 내셨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네. 가장 의미 있는 앨범, 그 명반순위 100위까지 맞아요. 선정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포함됐던 그 명반들을 지금 꼽아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윤지 앵커가 무작위로 5개를 골랐고요. 네. 본인 맘대로 고른 거예요. 제가 아는 앨범 위주로. 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지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맞춰볼 4위는요, 공개해볼 4위 같은 경우에는 네. 2018년 이 100위를 선정을 했을 때 13위에 올랐던 명반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앨범이 될지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 바로 가수 이문세 이문세 씨. 씨입니다. 1987년 이문세 씨의 4집이 13위로 꼽혔습니다. 네, 여기도 참 많은 좋은 노래들이 많지만 네. 전 좋아하는 게 뭐 있어요? 깊은 밤을 날아서 이 노래 알아요? 알죠?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헤어지는 모든 모든 일들이 일들이. 이 노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뭐 소녀라든지 붉은 눈 맞아요. 아니면 뭐 저는 어릴 때 특히 조조아린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자, 이 이문세 씨의 정말 수많은 명곡들 다들 공감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문세 씨의 4집이 바로 오늘
명반 순위 4위, 실제로는 13위로 네. 랭크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3위도 네.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전문가 모셔볼까요? 네, 다음 전문가는 혹시 1위를 맞춰주실 수 있으려나? 이번에도 한번 여쭤봐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정말 오랜만에 오늘 레키쇼 요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앨범들 몇 가지를 꼽아봤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순위가 밴드 넥스트, 그리고 들국화, 그리고 산울림까지 1, 2, 3위가 다 밴드네요. 맞아요. 혹시 이 세 밴드 중에 1위 가장 의미 있는 앨범으로 꼽혔던 어떤 밴드를 좋아하실까요? 제가 잘 모르는 모르시는구나. 분들이라서 네. 저는 그나마 이제 좀 들어본 들국화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국화를 꼽아주신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 과연 1위와 부합이 될지 이따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하나씩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가볼 텐데 네. 첫 번째 종목을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 주신님의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평단가가 19만 5천 원 그리고 10%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요새 셀트리온의 주가가 행진을 잘 하고 있어요. 여기 들국화의 들국화를 노래를 낀 좀 겁니까?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행진 이거 정말 앞으로 쭉쭉쭉쭉 갈 수 있는 건지 지금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쭉 뻗어 가려다가 만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시장 때문에 그런가요? 좀 그래도 아쉽습니다. 근데 시장 때문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밑으로는 크게 안 밀리고 맞아요. 좀 탄력을 계속 그래도 지켜내주고 네.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행진을 할지 소녀가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입니다. 기대감 상당히 높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지금 또 이번에 이 진펜트라가 또 임상 3상 승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약간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최근에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워낙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지금 약 20만 원부터 21만 원 구간까지 앞선 구간에 워낙에 매물대가 강력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살짝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제대로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선 21만 원 구간은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하반기에 주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주목을 받을 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은 최근 단기 매물 구간에 막혀서 약간은 이 조정을 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 대응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9만 5천 원 구간이시기 때문에 뭐 여유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9만 5천 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면 뭐 더 저가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9만 5천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일단 정리를 했다가 저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저가 매수 전략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단가를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20만 원 구간에서 21만 원 구간까지 매물 구간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0만 5천 원 정도 구간 안내 드리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 추가적으로 수익권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 쪽으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매수가가 아주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이 지지를 좀 이탈하게 될 때에는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20만 원과 21만 원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20만 5천 원을 이제 뚫고 쭉쭉 올라간다면 행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수익 극대화 전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우리 이종목 전무께서 확실히 아주 취향이 좋으신데요. 네. 들국화를 1위로 꼽아주시면서 사랑한 후에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불러요. 불러주세요. 이 들국화의 그 전인권 씨 그 절규하는 창법 아세요? 긴 하루 지나고 뭐 이런 거. 이 노래예요? 엄청 유명하죠. 오. 게다가 뭐 지금 행진도 나왔는데 행진도 이 쥐어 짜는 이 느낌으로 불러줘야 제맛이라고요. 그 와중에 돌고 돌고 나오면서 흑질백자님의 명언. 아우 돌아버리겠다. 아니 그래요. 제가 시장이 돌아요? 이랬는데. 지금 약간 그래요. 그 다른 의미로 네. 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자리로 돌아오시려거든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되는데 오늘 명곡들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담배 가게 아가씨에다가 언젠간 가겠지 흐르는 와. 노래 잘하시네요. 갑자기 노래방 가고 싶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욕망을 누르고 네. 종목 진단 계속 갑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인데요. 뒷번호 5600님께서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가볼만 하죠. 피롭틱스 보겠습니다. 피롭틱스 매수 가격은요 23,100원이고요. 그리고 20% 비중입니다. 피롭틱스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아시죠? 정말 잘 갔다가 다 같이 지금은 밀려 있습니다. 보세요. 피롭틱스 가장 먼저 갔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뭐 YC캠과 피롭틱스 정도가 선두주자였죠. 그런데 고점 찍고 나서 4월 초였습니다. 그때부터 반토막 높게 밀려 있어요. 지난 8월 5일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 이전 수준 정도로 돌아가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 피롭틱스 과연 다시 저 높은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피롭틱스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요즘에는 역시나 주가가 다들 밀려나 있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힘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HBM과 함께 상반기에 시장을 상당히 이끌었었던 섹터군이고 미래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먹거리로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섹터군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또 이제 이 눈에 찍히는 숫자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커지고 개화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약 한 2028년 정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눈에 띌 수 있는 시기는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훈풍이 불었었던 섹터가 많잖아요. 뭐 온디바이스 AI나 뭐 혹은 HBM이나 뭐 유리기판 이런 쪽들이 상당히 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미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태에서 그 기대감들이 살짝 이제 조정으로 바뀌는 구간이고 현재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상반기만큼의 재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에 대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피롭틱스뿐만 아니라 뭐 JNTC나 뭐 혹은 뭐 HB테크놀로지나 뭐 SKC 등등 해가지고 최근 유리기판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들은 모두 다 같은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워낙에 앞선 구간에서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매물 구간에 막혀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에 시장에서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기대감을 확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나타나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성장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 쪽
혹은 확실하게 기대감이 차오를 수 있는 섹터 쪽에 이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한 이제 수급이 쏠리는 섹터 쪽을 보게 되면 뭐 제약 바이오나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조금 더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옵틱스는 어떤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는 가능해 보이는 구간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5일선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 약한 12,000원대에서 13,000원 저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7,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2만원 구간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거든요. 최근에도 2만원 구간에 막혀서 결론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 2만원 안내 드리고 반등 시에 2만원 구간을 뚫어주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종목은 이 진입 구간 자체가 아마 이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구간 자체도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확 받았다라기보다는 앞선 구간에서 워낙에 거래가 많이 됐었고 지지받는 구간에서 그냥 딱 반등 정도만 나오는 그림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제 이전 고가 부근의 매물대에 부딪히고 그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접근 구간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옵틱스는 17,000원 구간 이탈 시 약간의 최소한 비중 축소 정리하셔도 저는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 만회가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 2만 원 혹시나 반등 나오게 되면 더 뚫어주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종목을 잘못 접근했구나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해칭하는 쪽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리판 관련된 대표 종목이었죠. 필옵틱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필옵틱스 앞서 한 차례 이미 아주 큰 시세가 났다가 내려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면 매도를 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필옵틱스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이 내용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필옵틱스도 살펴봤고요. 그럼 네. 저희 랭킹 하나 보고 그런 다음에 종목 좋습니다.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뭐 이게 뮤지션 얘기들 나오니까 정말 할 얘기들이 다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요즘에 DJ 겸직하시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뭐 이거 지식을 잠깐만요. 왜요? 이종복 전문가님이 아이돌은 모르는데 예전 가수분들은 오. 정말 잘하네요. 이거 의견인데요. 그래요. 감기 걸리는 허스키 목소리 추천을 많이 해주고 네. 계시는데 요 아티스트 분들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반 순위입니다.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1, 2, 3위 지금 다 밴드거든요. 네. 3위에 랭크된 밴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3위는 네, 밴드 넥스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언제적 앨범이에요? 1994년 앨범이고요. 이거는 100위 중에 9위. 이제 순위가 완전 점프가 됐죠. 그러니까요. 자, 넥스트 팬분들 많을 거예요. 그 신해철 씨가 네. 보컬로 있었던 전설적인 밴드죠. 유명한 노래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Here I Stand For 네. You라든지 아니면 라진카 이런 거. 저는 그 노래도 모르긴 하는데 네. 이 앨범에 아까 전에 미란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나라라 병아리도 이 이 앨범 앨범이에요?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 유명했던 노래들. 이 바로 94년도 앨범에 수록돼 있었습니다. 전체 100위, 명반순위 100위 가운데 9위를 9위. 기록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1위와 2위는요. 들국화 대 산울림의 대결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뭐 진짜 말 그대로 전설적인 밴드들인데 과연 1위는 어떤 밴드가 차지하게 됐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 함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2시가 넘었네요. 그러네요. 이쯤 되면 정말 시장에 변화무쌍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진짜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화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지금 1시간 이내 검색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 시각 26.71%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구간, 1시 구간 넘어서면서 고점을 경신하고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장의 히어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지금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농화성도 18%의 강세로 뒤를 이어서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주들도 검색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탄력이 약간 둔화됐습니다만 20만 원 선 유지를 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12%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빛 레이저입니다. 8월 들어서 저점에서 거래대금 실으면서 상승을 시도했는데 오늘 그 전고점을 좀 넘기는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9%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서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한 차례 움직였었고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넘어서 디지털로 이 정보를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제 추진 소식에 따라서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장비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런 배터리 여권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수화학이 23% 급등하고 있고요. 또 AI 관련해서 의료 AI주가 움직입니다. 루닛 12%까지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이닉스가 24.66%, 아까 열폭주 예방 패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터리셀 패드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약 15분 정도 지연시켜주면서 탑승자 탈출 시간을 벌어주는 내화 격벽을 국내 유일하게 양산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현지 신공장도 이르면 9월에 준공을 해서 북미 시장에 공급할 예정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북미 진출 모멘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닉스, 열폭주 방지, 패드, 내화 격벽, 미국 진출 정리를 하고요. 덕양산업입니다. 10%까지 상승을 띠고 있는 덕양산업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재료가 있는지 좀 한 가지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해서 DNC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지분 가치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배터리 화재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DNC 배터리 솔루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덕양산업도 체크를 해보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CIS 4%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지금 아래쪽으로 애경케미칼 올라와 있는데요. 23%까지 강세를 띠고 있죠. 이 종목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을 대신해서 나트륨을 넣는 그 배터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면서 친환경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나트륨 배터리 그 중에서 음극재 쪽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AI가 24%까지 강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그리고 나노팀이 12%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대차 그룹의 열폭주 방지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기차용 열 관리 소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현대 모비스에 처음으로 열폭주 방지 소재를 지난해 프로젝트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 이 지난해 수주 규모가 5천억 원대에 이르렀다라는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다음은 화성밸브 4% 후반의 상승이고요. 엠플러스가 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엠플러스는 배터리 장비 기업입니다. GI텍이 9.76%, 9.9%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GI텍은 배터리 장비 쪽의 부품, 슬롯 다이를 만들고요. 또 디스플레이 쪽에 또 관광액을 도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건식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전지 건식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 장비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장비 부품뿐 아니라 전고체 건식 공정 장비 쪽에 대한 상용화 준비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드위즈가 소폭의 하락 띄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3%의 마이너스, 진매트릭스가 3% 플러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드릴게요.
배터리 화재 방지 쪽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 이 두 가지 가운데 지금 관심 둘 테마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테마를 비교를 해보는데 진짜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 관련해서는 SP소프트가 상한가 아직도 안착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이닉스가 24%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테마, 두 가지 테마 내에서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딱 궁금하실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테마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 조금 더 관심을 길게 둘 만한 테마는 어디 쪽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두 가지 테마 중에서 어떤 쪽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 2주 동안에 워낙에 코로나 섹터가 강세였잖아요. 진단키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음압병실이나 혹은 뭐, 마스크, 먹는 코로나 치료제 등등 해서 코로나 쪽이 워낙에 이제 시장을 단기적으로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또 후보군이 두 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지금 SP소프트나 혹은 폴라리스 AI, 뭐 그 외에도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 소프트 등등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속성을 보일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조금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오늘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AI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 실적이 잘 올라와 줄 것이다. 컨센을 상회하는 또 이제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또 리포트가 나왔고, 그러면서 AI가 워낙에 이제 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피크아웃이다 혹은 뭐 거품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 결국에는 또 이제 AI 쪽에 대한 이 기대감도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워낙에 또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낙폭이 과대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어느 정도는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상한가로 가고 있는 SP소프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등주라고 볼 수 있는 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뚫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워낙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시장의 관심도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봤을 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정도로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랜만에 또 이제 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구나. AI 쪽이 다시 한번 그래도 힘을 좀 내는구나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화재, 배터리 정보, 열폭주 쪽은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섹터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닉스, 뭐 한빌레이저, 뭐 나노팀 등등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와는 또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이죠. 오늘 또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을 밀어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체까지 뭐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들은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차 화재, 그러니까 배터리 정보, 열폭주, 뭐 그 다음에 지금 이 전고체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또 이제 2차전지 다 올라간다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빈, 포스코 그룹주들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확연하게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테마가 형성되고 지금 시장을 단기로 주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배터리 화재에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테마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을 지금 둬야 되는 쪽은 배터리 화재 방지 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마가 간다고 해서 요새 전고체 쪽도 움직이잖아요.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온기가 바로 확산이 될 거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로 다시 또 돌아가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상향님, 드디어 한농화성 탈출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한농화성이 8월 5일에 시장 급락 나오고 네. 저점 대비 지금 무려 2배 올렸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아주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맞아요. 지금 초 SJ님께서 레이크 올라가요. 네. 그리고 불빌 나가는 백수님 화장품주가 올라가네요. 지금 갖고 계신 그 여러 가지 종목들 드디어 올라가면서 손실을 줄여가고 맞아요. 수익으로 돌릴 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는 게 아닐까요? 자, 이제 항상 우리 우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기쁜 얘기도 슬슬 할 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저게 무슨 얼마나 일입니까? 아닙니까? 상한가를 기록해버리네요. 네.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둘 다 20% 안팎의 정말 대단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흐름들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가지가 왜요? 이정보 전문가께서 네. 종목 이야기하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 장애. 왜죠? 소고기가 먹고 싶은겨? 소고기는 언제든지요. 지금은 순환매 장세 요 한 가지 힌트를 또 주셨는데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닉네임은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 살펴드릴 텐데 네. 신성 델타테크 정말 와.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이 그러게요.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 16%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만 가는 게 아니고요. 초전도체 테마가 전반적으로 지금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65,000원의 평단가 들고 계신데 오늘 진짜 많이 올라서 거의 이제 좀 탈출 가능한가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비중은 10%, 탈출 가능? 이렇게 딱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이 종목 탈출이 가능한가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초전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또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LK99를 또 이제 출시한 곳과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초전도체 물질과 관련해서 또 이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앞서 제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2,000원 구간에서 18만 원 구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이러한 이제 상승의 부분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완전하게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완전하게 기대감만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 물론 이제 관련해서 어떤 이 초전도체 관련된 뭐 연구를 진행을 한다라거나 뭐 이러한 이제 물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초전도체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 있다 정도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선 이 구간만큼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정말 쉽지 않다. 정말로 뭐 초전도체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추세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가 갱신을 하고 반등이 나오지만 매물 구간 부딪혀서 하락. 또다시 저가 갱신을 하고 매물 구간 부딪혀서 반등이 나오지만 하락. 또 같은 그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가운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요한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세를 낮춰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동안 뚫지 못했었던 굉장히 주요한 구간이죠. 만약에 이번에도 이 구간을 못 뚫어주고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는 이번에 현재 구간 추세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바로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세를 하락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자체도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 60일선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정리 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일선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초전도체 보시는 분들이라면 1년 정도는 아예 안 보는 쪽이 낫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이거 항상 끝에 아쉬워요. 가면은 시간이 좀 아쉬워요. 맞아요. 한두 점 뭐 더 갈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약간 무리일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지막 종목으로 하고 김영일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분들 다 보내드렸고요. 네.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죠. 한국의 대중음악사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명반 순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100회를 2018년에 뽑아본 게 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공들여서 작성했던 명반 순위 100위였습니다. 그 가운데 탑 순위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명반들 골라봤거든요. 네. 지금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들국화냐? 산울림이냐? 실제 순위는 어떻게 돼요? 실제 순위는 제가 뽑은 기준이니까 2위, 5위입니다. 둘 다 뭐 누가 더 우위에 있다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까 완전 최상위네요. 2위에는 네. 그 아까 전에 행진 노래 네. 들어가 있었던 앨범인 거고요. 네. 5위 곡은 아니 벌써 그 노래가 있는 앨범이에요. 다 말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그래요? 순위 공개해 주시죠. 아니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해. 제가 지금 뭐라고 힘이 빠져버리네. 들국화 행진 그렇습니다. 들국화가 오늘의 1위였습니다. 네. 실제 100위 순위 안에서는 네. 2위를 기록했던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유재하 씨의 앨범이 1위를 기록했고요. 2위가 들국화의 바로 저 1985년도 음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꼽은 저희의 2위는 산울림의 앨범이죠. 1977년도의 음반이 전체 순위 5위로 오늘 저희 랭킹쇼 순위에서는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 한번 쓱 보고 오니까 네. 코스피도 0.9%대 그리고 코스닥도 1.3%대 빨간불 켜면서 오늘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요. 네. 오늘 1위부터 5위 살펴본 김에 옛날 노래들도 들으면서 네. 기분 좋게 좀 오늘 시장은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마지막에 힘 빠지게 한번 다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네. 랭킹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